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두 권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각각 따로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함께 엮어서 읽어보고 같이 생각해보면 더 풍부한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와 함께 제 감상을 또 기록을 하고 여러분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바로 샬롯 브론테 작가의 제인 에어, 제가 읽은 판본은 민음사 판본이고요. 다른 하나는 진 리스 작가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입니다. 이 책의 출판사는 펭귄 클래식 코리아이고요. 우선은 제가 지금 들고 있기가 힘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제가 이 두 작품을 같이 읽은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가 제인 에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제인 에어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당대 제국주의적 그리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너무 단편적으로 그려졌다라는 인식을 진 리스 작가가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물의 이야기를 쓰게 된 게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라는 작품인 거죠. 사실 저도 그 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학교에서 그 책에 대해서 교수님이 간단하게 언급하시는 거를 들었거든요. 그걸 듣고 너무 흥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부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 두 권을 같이 읽고 이제 제인 에어랑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같이 읽고 생각해 보자 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2021년이 되어서야 그 계획을 이루게 됐네요. 근데 2020년은 되돌아보지 말죠. 그냥 우리 없었던 해로. 일단 제인 에어를 읽은 감상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인 에어의 줄거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인 에어라는 여성이 어린 시절 외숙모의 집에서 거의 학대를 받으면서 살다가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 로체스터시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커다랗고 아름답고 하지만 음산한 그 저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인 에어의 어떤 굳은 신념과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직접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당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하던 순종적인 상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저는 이 책을 중학교 때인가 처음 읽고 이번에 제대로 다시 읽게 된 건데 거의 대부분을 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 읽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재미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읽기 시작했던 건데, 이 두꺼운 책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2권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책이 400쪽이 넘어요. 그러니까 800쪽이 넘는 책인 거죠, 합치면. 이 두꺼운 책을 정말 단숨에 읽었어요. 음산한 저택, 유령의 이미지, 그리고 숨겨진 비밀, 이런 것들이 주는 고딕적인 이미지, 그리고 약간은 스릴러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제인의 심리 또한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문장 자체를 읽는 재미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바탕으로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보는 재미도 상당했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제인의 진취적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뻥 뚫리는 것도 있었고, 동시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인과 로체스터의 로맨스를 즐겼습니다. 이거는 스포가 아니죠. 이 책 뒤에 바로 로맨스 소설의 고전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원래 로맨스를 그렇게 찾아서 읽거나 혹은 재미있어 하거나 그런 편이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 제인과 로체스터의 로맨스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야기적으로도 그렇고, 로체스터를 바라보는 제인의 심리, 그리고 제인이 로체스터를 보면서 묘사하는 것들이 워낙 생생하게 그려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제인과 동화돼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 책이랑 그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2월 안에 다 읽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2월 2일인가? 계획을 세운 것이 무색할 정도로 단숨에 읽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책은 워낙 사랑받는 소설이고 고전 중에 고전이라서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기록을 해보자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읽었고, 추천드린다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은 이거 하나만이 아니었죠. 이거를 다 읽고 나서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까지 읽고 생각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인 에어를 끝내고 바로 이 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사실 저는 이 책도 시간이 꽤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두꺼운 분량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번 몰입하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 이제부터는 제인 에어에 대한 중요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사실 쓰인 지 170년이 지난 고전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라는 단어가 아직도 유효한가 그냥 쭉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제인 에어의 서사에 있어서 워낙 중요한 반전이자 또 요소이기 때문에 아직 제인 에어를 읽지 않으신 분들은 알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제인 에어에 대한 반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제인 에어를 안 읽어보셨거나 더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제인 에어를 읽고 난 뒤에 계속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제인 에어에 제인이랑 로체스터 이외에도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버사 메이슨, 이른바 다락방에 미친 여자라고 속되게 일컬어지는 로체스터의 첫 번째 부인. 버사는 로체스터가 서인도 제도에 갔을 때 만나서 결혼하게 된 크리올입니다. 크리올이란 당시 식민지에서 이제 영국인이나 유럽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나 어쨌든 식민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별지어지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나중에는 그 크리올의 범위가 더 확장되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버사는 영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식민지, 서인도 제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체스터로부터 계속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제인 에어에서 보면 버사는 제인과 로체스터의 결혼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등장을 하고 사나운 짐승같이 묘사가 되죠. 광기에 사로잡히고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야만적이고 위험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광기 그리고 버사가 이전에 보였던 굉장히 방탕한 행위 같은 것들이 대를 이어 내려오는 그러니까 혈통의 문제라고 로체스터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 리스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건 단지 한쪽 면일 뿐이다.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바라본 면일 뿐이지 않냐. 실제로 진 리스의 어머니가 영국계 크리올이고 진 리스 자신도 어렸을 때 도미니카에서 생활하다가 영국으로 건너가게 됐다고 해요. 이런 작가의 경험 또한 많이 반영이 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는 그러니까 버사가 아니죠. 사실 앙투아네트가 서인도 제도에서 살던 어린 시절, 그리고 로체스터와 결혼을 한 이후의 생활, 그리고 로체스터에 의해서 영국으로 와서 솜필드에서 지내게 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앙투아네트의 관점이 이 책에서 이제 주가 되는데 2부 로체스터와 결혼을 한 이후의 생활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로체스터의 관점에서도 또 번갈아가면서 서술이 된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 책이 취하고 있는 비판적인 태도, 그런 요소나 상징들에 대해서는 작품 해설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에서는 제 감상을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인 에어를 읽을 때는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읽었지만 익숙하게 봐온 이야기 구조였고 그리고 제가 제인 에어를 다시 읽기 전에도 워낙 이 작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적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관념들에 대한 거였달까? 그러니까 제인의 인생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것을 읽는 21세기의 독자의 입장에서는 워낙 익숙한 흐름이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걷는 느낌으로 읽었거든요.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시죠? 익숙한 이야기 고전을 읽는다는 그런 느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내가 알고 있던 그 길에 계속 구덩이가 파이고 그 구덩이에 내가 계속 빠지고 괴로워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 책에서 폭로하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일단은 노예 해방 전에 식민지에서 대농장을 경영했던 백인들에 대한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 거기에 대농장을 경영하던 그 백인들을 바라보는 영국 사람들, 영국 본토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 크리올이 겪는 이중적인 멸시와 차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들, 거기에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까지 앙투아네트가 이런 이데올로기와 억압, 차별에 의해 희생당하는 존재로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로체스터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피해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폭력적인 행위를 앙투아네트한테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결코 어떤 뭐 1대1 대응이라든지 이 편과 저 편 딱 나누어서 그냥 뭐 저쪽은 악의 편, 이쪽은 선의 편 이렇게 간단하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저를 압도해서 이 책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길에 구덩이가 계속 파이고 제가 한 발짝 내디디면 거기에 계속 빠져서 괴로워지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한 방향으로만 매끄럽게 읽히던 이야기가 이제는 수많은 관점과 각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인 에어를 읽을 때에는 이제 제인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인과 비슷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보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서는 나중에 버사가 되는 앙투아네트의 관점,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앙투아네트를 이방인 취급하는 로체스터의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인 에어에서 정말 도구적으로 쓰였던 결혼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그야말로 사용이 됐던 버사, 앙투아네트를 실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그 경험이 얼마나 값지고 유의미한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감했거든요. 물론 이 책에서 다룬 앙투아네트의 인생이 이제 제인 에어에서 나오는 버사의 과거와 완전히 일치한다. 사실 버사에게는 이런 과거가 다 있었는데 샬롯 브론테가 쓰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미친 여자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단편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인물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 가능성, 그리고 그렇게 묘사되는 데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작동을 했을까 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읽은 것이 너무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소설 쓰기의 관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고전을 다시 쓰는 작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는 방법이나 혹은 새로운 각도에서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것,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파헤치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리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결말까지 너무 인상 깊고 좋았던 책입니다. 네, 그 결말은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들 중에 가장 임팩트 있고 가장 힘 있는 결말이었는데, 네, 이하 생략. 네, 그래서 오늘은 고전 중의 고전,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그리고 현대의 고전, 모던 클래식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이 두 권을 읽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인 에어는 1840년대에 나왔고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는 1960년대에 출판이 되었으니 이 두 작품 사이에는 대략 12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대략 50여 년이 흘러서 제가 이 책을 읽은 이 시점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바뀌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독서였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두 작품 사이에는 120년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저는 제인 에어를 다 읽고 나서 한두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이 책,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관점의 차이 혹은 폭로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이런 다시 쓰기, 그리고 다시 읽기, 이런 작업이 얼마나 흥미롭고 의미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저는 원래 그런 책들을 좋아해요. 고전을 다시 쓰거나 리텔링하거나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계속 제인 에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책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좋거든요. 배경이 되는 자메이카의 자연 풍광, 그리고 초록색으로 가득한 그 자연이 한 사람을 압도하는 과정, 인물들의 복합적인 갈등 양상, 앙투아네트의 심리 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있게 묘사가 돼서 여러분께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까지 네, 정말 제가 올해 들어서 읽은 올해 들어서 읽은 책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소설들 중에 가장 강렬한 결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